네,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 제10차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0차 라운드 테이블 주제는 5.18 관련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님이 5.18 관련 일자리 제고를 위한 광주의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무용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이신 김기곤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5.18 재단 5월길 안내 해설사로 활약하고 계신 김용철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미술치료학과 류정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샌드 애니메이션 협회 대표이신 주홍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더 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40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하고 오늘 5.18 광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광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 5.18 관련된 5월 일자리 오늘 이 주제 발표에 앞서서 이 더 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을 자장을 맡고 계신 이정록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께서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 지리학과에 있는 이정록입니다. 더 좋은 자치연구소가 일자리 관련 포럼을 시작해서 오늘이 지금 10번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을 만들게 된 배경은 대략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뭐 국내적으로 일자리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고요. 또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제 1호 국정 과제가 뭐 일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광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광주라고는 지역사회, 민, 관, 확, 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지금 쭉 논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재생과 일자리, 노인복지 일자리, 청년 일자리, 또 광주의 중요한 제조업의 창고인, 보물창고인 하남산단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광주 전남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고요. 오늘이 10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또 광주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11번째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앞으로 광주가 나가야 할 일자리 창출 전략, 비전, 구체적인 과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종합 심포지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종합 심포지엄을 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밑작업이 오늘 지금 개별적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 포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이무용 교수님께서 5.18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18도 광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인 것이죠. 이것을 산업화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마 이무용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포럼에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광주가 앞으로 나가야 할 뭐 일자리의 기본 대강을 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5월 일자리, 특히 5.18 관련 일자리 제고를 위한 광주의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무영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이무영 교수입니다. 이 광주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특히 광주의 아주 중요한 자산인 광주 정신, 5월 정신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의미 있고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5월 정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광주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제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5.18로 밥 먹고 사는 도시 광주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또 문화 수도를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수도. 그래서 정의 문화 수도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의 문화 수도 광주를 위해서 어떠한 일자리들이 필요할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자리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광주에 적합한, 광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또 광주에 꼭 있어야 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아마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자동차 산업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문화 콘텐츠라든지 뭐 3대 밸리에서 핵심적인 광주의 전략 산업들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왜 5월 정신은, 5.18은 지금 국가에서 헌법에 5월 정신 가치를 반영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이정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일자리가 가장 국정과제 핵심 과제인데 왜 5.18하고 일자리는 서로 연계돼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문이 많이 평소에 생겼는데요. 아마 조금 우리가 아마 5월 관련해서는 지금 진실 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선행돼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야기할 좀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5월 정신 관련해서 어떤 일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동안 전혀 뭐 논의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좀 종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이 광주라는 도시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 자체가 5.18 테마파크 같은 도시다. 곳곳에 5월의 이야기와 기억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테마파크, 이건 뭐 관광 개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만은 우리 5월 정신을 향유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도시의 그 정원 같은, 그래서 5월 정신의 정원 공동체 광주로서 우리 도시를 바라본다 그러면 아마 곳곳에서 우리가 그 5월과 관련된 다양한 그 일자리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뭘까? 아마 적어도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거나 이것이 서로 결합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할 거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광주다움, 광주의 정체성, 광주가 오랜 역사 동안 만들어낸 그 광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살려내고 이것을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가 아마 광주형 일자리에서 중요하게 얘기돼야 될 것이다. 그거를 광주 정신 일자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또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민 자치 이런 차원에서 많은 흐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광주 시민 일자리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광주의 역사, 광주 아직은 우리가 일자리로 또는 산업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잠재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광주의 잠재 가치를 혁신적인 동력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광주의 미래 일자리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좀 결합을 해서 우리 5.18을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5.18도 또 5월 정신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5월 정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크게 정의 가치와 미래 가치라고 하는 좀 가치의 측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광주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뭐 민주 인권 평화라는 말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자유라든지 또 생명이라든지 이런 좀 더 확대된 우리 인간을 넘어선 우리 생태계의 전반적인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개념까지도 포괄하는 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정도의 아마 가치를 정의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미래 가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아마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도시 모델이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흐름에는 참여, 자치, 분권, 소통, 혁신이라고 하는 5대 키워드가 특히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우리 문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전략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가 우리 5월 정신 일자리하고 관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결합을 해서 우리 빛의 도시 광주의 어떤 정신, 빛의 정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빛일까? 정의로운 빛의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빛을 정신을 실현하는 저스티스 라인 노믹스 일자리. 제가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적절하게 번역을 못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가 이 문화가 산업이 되고 문화로 밥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10여 년 전부터 컬처 플러스 이코노믹스 붙여가지고 컬처노믹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 또 빛이라고 하는 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도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또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도시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일자리를 바라보자라는 개념에서 저스티스 라인 노믹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빛의 정신이라고 하는 저스티스 라인 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의의 정신과 정의의 정신인데 이 정의의 정신을 저는 5가지의 유와 5가지의 정의라고 하는 걸로 좀 집약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런 워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5유는 자유와 공유와 여유와 치유와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로운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유로운 영혼이 숨쉬는 광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광주, 또 우리 쉼표와 느낌표가 있고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광주라면 정의로운 도시 광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5정은 5가지의 정의입니다. 긍정, 우정, 열정, 애정, 공정인데요. 이 꿈이 이루어지고 함께 만들어가고 신명나게 실천하고 우리의 삶터를 사랑하고 누구나 자기 몫을 하는 그런 광주. 이렇게 5가지 정. 이 자유와 긍정, 공유와 우정, 여유와 열정, 치유와 애정, 사유와 공정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컨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유 5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정신이라고 좀 키워드를 집약을 해보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5유 5정의 혼으로 우리 광주가 겪어온 또 우리 호남이 그동안 많이 겪어왔던 그런 고통과 희생 이런 것들을 감내해 가면서 정의로우면서도 또 풍요로운 감동의 도시 문화를 꽃피우는 정신이 저는 정의로운 빛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일자리 창출의 철학을 컬처노믹스를 넘어선 저스티스 라인노믹스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스티스라는 말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키워드에서 얼마나 저스티스가 강조되고 있는지 함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광주와 관련된 지금 현 정부의 그 공약이라든지 국정 과제 중에서 광주 정신, 5월 정신과 관련돼 있고 특히 좀 문화적인 관점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들을 뽑아낸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5.18 정신 계승에서부터 해서 민주인권, 분권, 또 평화, 치유, 일자리, 생활문화, 또 문화융합 4차 산업, 아시아문화 중심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컨셉으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비전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또 정책 철학이 최근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등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그 결과가 정의로운 이것이 아마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의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미래 사회에 30년, 40년 이상 지속되는 메가 트렌드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크게 이런 8가지의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들 좀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묶어낸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아마 이런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꿈을 포용해서 행복한 이야기로 창조해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오른쪽 4개와 관련이 됩니다. 즐거움과 건강함으로 정의와 정신이 살아나는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현실은 아직도 여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녹록지 않은 현실이고 당장 급한 일들에 많이 우리가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는 걸 머릿속에서는 생각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좀 더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저는 5월 정신 일자리의 비전을 정의문화 수도 광주, 슬로건으로 하면 저스티스 광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정의문화 수도 광주를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우리 광주의 미래에 맞게 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삶의 철학과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정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민 행복을 북돋는 생활 속의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아마 우리 삶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정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정의가 될 텐데요. 아마 아름다운 정의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공간 정의, 그래서 생기 있는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 지역의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의미의 자치 정의, 함께하는 정의, 이렇게 5가지의 영역을 정의라고 하는 영역을 5월 일자리의 비전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비전과 또 개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5월 정신 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5.18이라고 하는 또 숫자의 상징성을 생각을 해서 18개, 18대 분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스티스 잡스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줄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J1, J2에서 J18까지 이렇게 한 18개 정도를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서로 연관도 많이 있고 또 이거는 그냥 어떻게 정책화하느냐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하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도출해내면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180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1800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5월 일자리하고 어떤 관련을 맺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5월 일자리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J1은 5월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인데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민주평화교류원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사업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글로컬이라고 표현하는
이 글로벌과 로컬이 결합된 그 프로젝트의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 글로컬 장수 브랜드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 로컬의 측면이 이 로컬이 세계화로 가는 그런 매개고리에서 5.18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민주평화교류원, 줄여서 민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평을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기능, 핵심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민주평화교류원은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우리 구도청 완전 원형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원형 복원된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5월 정신을 아시아의 문화로 승화시키는 그 문화 콘텐츠의 생산 기지, 글로컬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5월과 관련된 다양한 앞으로 브랜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5월 브랜드를 통합 관리하는 경영전략지원센터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5월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 협력, 또 콘텐츠의 국제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을 그 하는 핵심적인 경영 조직으로서 활용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의 창조 경제 구현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체들이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곳에서 결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5월 일자리 플랫폼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5월 일자리 문화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민주평화교련이 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5월 일자리 파트너십이 주체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마 지금 현재 5.18 관련된 또 우리 광주의 어떤 아까 저스티스 라이노믹스라고 표현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해나가는 기관들이 좀 더 문화적이고 산업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몇 군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기관과 시민사회 단체의 그 각각의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일자리 개발 또 참여 프로세스들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 광주광역시 안에 앞으로 우리 이 5월 브랜드를 포함한 광주의 어떤 자산을 체계적으로 통합 브랜딩 차원에서 관리하는 도시 브랜드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좀 통합적으로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우리 대학이라든지 광주전남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 기관들이 지속적인 그 연구 기능 또 데이터베이스 축적 기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아마 우리 5월 일자리도 다양한 파트너십 또 서로 연합을 해서 함께 네트워킹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5월 일자리와 관련된 오늘 이런 포럼 여기 있습니다만은 워크숍도 필요하고 아카데미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또 우리 5월 마이스 컨벤션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금 뭐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마이스 행사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5월 일자리 네트워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현안에서는 이제 시급할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뭐 도시 곳곳이 다 사적에 해당이 됩니다만 현재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지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와 연계해서 활용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런 사적지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그런 공간 재생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이 우선은 5.18 사적지의 통합 브랜딩이 지금 필요하다. 현재 그 광주에 지금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적지로 지정이 된 곳이 29곳이 있습니다. 29호 사적지까지 지정이 돼 있죠. 전라남도에는 사적지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5월 기념 장소로 해서 73곳 정도가 현재 분포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한 10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전혀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사적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나 운영 체계부터 우선 정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5월 일자리가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현재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사적지 표지석에 대한 이 통합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딩 전략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뭐 구체적인 숫자는 더 뭐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030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30년 정도 되면은 앞으로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전국에 우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5월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 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징적으로 한 518개 정도의 사적지를 전국에 만들어서 2030년에는 우리 5월의 일자리가 전국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해나가려면 지금서부터 한 10년 프로젝트로 해서 준비하는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공간 단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현안은 옛 전남도청 지금 민주평화교류위원회 후보 자리죠. 그 자리에 이제 원형복원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이 원형복원은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연구와 기본 계획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원형 복원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논의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서 뭐 자료 조사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이것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원형 복원을 합니다만 어떻게 원형을 또 디자인할 것이냐, 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겠지,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통한 이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 자체가 플레이스 장소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과정들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전일 빌딩이 되겠죠. 이것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가 이 총탄 자국이 발견이 되고 하면서 지금 원형 복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뭐 30억이라고 그랬나요?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예산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형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총탄 자국을 보존을 해서 이것을 문화 복합 관광 자원으로 지금 활용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들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광주 교도소입니다. 광주 교도소는 민주인권 기념 파크로 해서 지금 그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 과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인권 기념 파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옛 광주 교도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똑같이 이제 인권봉합 문화센터라든지 또 다양한 아마 세부적인 안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그 일례로 이 안에 인권 호텔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지금 보스턴의 리버티 호텔이라든지 암스테르담의 로이드 호텔 같은 데가 예전에 감옥이었던 공간을 호텔로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 교도소의 건물 일부를 이런 호텔을 만들어서 또 이 교도소 전체의 공간 디자인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의미의 사람을 테마로 해서 디자인을 하면서 이 안에 인권문화센터 기능을 하는 어떤 공간들이 있어서 인권과 관련된 뮤지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연 전시, 음악제, 이런 다양한 문화 행사들도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금 국군 광주병원 자리도 다 이제 5.18 사적지죠. 어떤 기능이 앞으로 광주병원으로 만들어지는지 지금 현재 정확한 지금 상황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에는 이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국군 광주병원이라는 장소를 잘 활용해서 만들되, 그동안 논의가 좀 덜 된 부분입니다만은 문화예술 치유의 영역을 이 트라우마 치유에 지금도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문화예술 치유 영역이 이 도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의 그 중요한 그 화두가 아직 우리나라는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많은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광주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인권 평화의 정의의 도시로서 문화예술 치유의 메카 도시 광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치유 센터에서 예술 치유와 관련된 그런 센터 역할도 하고, 또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예술 치유 스쿨 역할도 해주고, 또 많은 그 세계적인 기관들과 네트워킹하는 어떤 거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많은 또 이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인근에 있는 505 보안부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국방부로부터 아마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 단계로 이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5 보안부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 이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합적인 어떤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한 거는 그 바로 인근에 그 옛날 안기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청소년 문화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여기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들락달락하고 있는데 그 옆에 조금 더 청년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한 어떤 그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화정동 이 축이 상당히 많은 또 새로운 그 청년 일자리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홉 번째는 5.18 국립묘지입니다. 우리 국립묘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뭐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그러니까 5월 기간을 제외하고 가보면 많이 썰렁하고 또 이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친근하게 시민들이 일상적인 어떤 공원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알링턴 국립묘지나 비엔나 중앙묘지나 뭐 해외 많은 묘지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 주말에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도 일종의 그 뭐 테마가 뭐 인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술공원으로 이 점점 조성을 해서 많은 그 일상적인 그 여가의 공간이면서도 또 예전에 KBS 교향악단이 여기 와서 연주를 야외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문화 공연들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국립묘지에도 이런 문화 기획자가 항상 여기서 상주하고 또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10번째는 녹수서점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그 녹수서점도 우리 5.18 사적지 중에 한 군데인데 뭐 아시다시피 그 녹수서점이 이 들불 야학의 열사들의 활동했던 또 윤상원 열사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5.18 당시에 뭐 상당히 홍보 기능이라든지 우리 또 투쟁을 이렇게 이끌어간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아지트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녹두서점을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일종의 뭐 이 공간 자체가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우리 민주, 정의, 문화유산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을 아카이빙을 하고 서점이니까 아카이빙을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특히 또 이름 없이 사라지고 잊혀진 우리 시민군이나 무명 열사들 또 이 민주화 운동의 많은 열사들 우리가 잘 모르는 잊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그 자료들이 이곳에 만들어지고 정리되고 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뭐 제안을 해봅니다. 아마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번째는 광천 시민 아파트를 이제 5월 문화 창작소로 조성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광천 시민 아파트는 그 1970년에 건립이 된 광주 최초의 아파트이고 현재 3개 동에 184세대가 거주를 하는 곳인데요. 좀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지금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가 사적지로 들불 야학터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천동 성당 처음 들불 야학이 시작됐던 그곳만 사적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더 중요한 이 상천동 성당은 사적지 안에 이게 포괄이 안 돼서 그런지 이거는 없어지고 성당은 보존하는 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인들이 많이 지금 사랑하는 노래 아니지 않습니까? 이무리한 행진곡의 주인공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첫 만남의 장소가 또 광천 시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광천 시민 아파트를 5월 정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국가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상당히 그 이제 5월 정신과 관련된 사업으로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앞에서 말씀드린 공간 재생 사업이 다 하나 패키지로 묶어서 크게 뉴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재생이 이제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5월 문화 콘텐츠 창작 기지로 여기가 활용이 되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 이런 5월 정신과 관련된 많은 현장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12번째 일자리 프로젝트가 될 텐데요. 하나는 이 금남로입니다. 이 금남로를 인권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얘기는 꽤 오래전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금남로는 일부 공간 이 작업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전혀 우리 인권의 거리로서의 어떤 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죠 아직은. 그래서 이 금남로를 세계적인 인권의 거리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금남로 자체도 5.18 사적지 아닙니까? 금남로 자체가 지금 표지석은 지금 기록관 앞에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금남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자체, 금남로 전체가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금남로 일대를 세계적인 인권의 거리로 조성을 하면서 우리 5.18 인권상 수상자들을 기념하는 조각품들도 여기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누구나 거닐 수 있는 유니버셜 베리어 프리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고, 또 광주의 5.18뿐만 아니라 학생 독립운동, 4.19, 5.18, 3대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의 콘텐츠로도 활용이 되고, 또 전당 아시아문화 전당 일대 5.18 사적지가 제일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군데 정도 사적지가 근처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당 일대 5.18 사적지 주변을 인권 벽화들, 다양한 그 해외 사례들입니다만 기존의 이 없어진 공간이라든지 뭐 허름한 이런 장소들을 이런 벽화 작업을 통해서도 살려내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구도청 별관을 헐면서 지금 그 보관해 놓은 벽돌들이 상당히 벽돌 조각들이 많은데, 이런 조각들을 활용한 작품들을 인권의 거리에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또 많은 그 예술 작품들이 함께 결합이 된, 그리고 조금 더 그 디자인적으로 유니버셜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된 좀 뭐랄까 이렇게 종합적인 그 인권의 거리의 어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것이 만들어지면 대중교통도 지금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뭐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인권 아트 디자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19번, 518번 인권 버스라 이제 4.19, 5.18 관련된 버스, 요건 이제 아직 없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이 11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독립운동을 기린 버스 노선 하나만 만들면 113번 정도 될 텐데, 그럼 무등산 1187번까지 해가지고 한번 5대 버스 프로젝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월 정신 5대 버스 프로젝트. 그래서 한 5개 노선 정도는 핵심적으로 아마 세계적인 관광용 어떤 그 버스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버스가 다니는 곳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트리트 퍼니처들, 거리 시설물들 전부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뭐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인권 자전거 컨셉으로 우리 광주가 만들어서 이런 대중교통 자체도 많은 그 이런 작업들, 또 이런 작품들, 또 이런 관련된 인력들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는 이제 아시아문화 혈관길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시아 컬처 캐필러리 트레일이라고 해서 ACC 트레일인데, ACC가 아시아문화 전당의 또 약자이기도 해서 이 아시아문화 전당의 주변에 18개의 그 뭐 길들이 이렇게 전당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을 전부 다 전당과 함께 연계해서 살려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문화 전당이 심장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 18개 길은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해서 아시아문화 전당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 18개 길을 거닐면서 여행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또 광주를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또 18개 루트를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 광주의 많은 그 에너지 자원들이 전당으로 또 이렇게 유인이 되는 하나의 루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시아문화 전당하고 우리 도시의 일상을 엮는 이런 문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이제 아시아문화 혈관길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2010년부터 준비해서 조금씩 진화해 가고 있는 이제 5월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5월길 브랜드는 한 8가지 정도의 사업 영역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코스 공간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또 가이드 맵북, 웹사이트, 탐방 프로그램, 또 추진 조직과 파트너십, 전문 인력, 또 세계화 전국화,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그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도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의 참여 인력들,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까지는 그 5대 테마에 18개 코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권길에서 또 남도길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5.18 사적지를 연결한 5월 인권길 정도만 조금 알려지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미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5월길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거와 연결해서 우리 광주에 5월길 있다면 전라남도도 사실은 5월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라남도 73개 사적지가
뭐 그런 현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걸 연결한 길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의 5월길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이 광주 전남의 5월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문화전당의 ACC 트레일이 이제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는 그런 길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호남의 또 광주 5.18과 제주 4.3은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연결성이 큽니다. 그래서 또 제주도가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우리 연결을 하게 되면은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 4.3길, 그리고 현재 또 작년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4.16 순례길,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 전남을 둘러싸고 만들어져 있는 그 길들인데요. 이것들을 함께 좀 연결을 해서 우리 광주와 대한민국이 함께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아시아의 또 우리 민주화 운동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일종의 그 저는 뭐 우리 5월 정신 문화의 실크로드에 해당되는 굉장히 메가 프로젝트, 메가 그 길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아시아 정의 로드라고 해서 아시아 저스티스 로드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지금 2019년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연차별 실시 계획에 이 사업이 일단은 이제 들어가는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길 브랜드로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메모드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서 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뭐 수십 개 나라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계기들을 2030년 정도에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이 그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이무리한 행진곡이 우리 국가의 이제 뭐 우리 애국가 다음에 아마 우리 국가의 뭐 인권송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국가의 송 노래 브랜드로서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 이무리한 행진곡 자체가 우리 5월을 알리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이 상당히 파급력이 많은, 상당히 이제 연결해서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하나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무리한 행진곡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좀 5월 인물 쪽에 이무리한 행진곡이 어차피 이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우리 박희준 열사와 윤상원 열사 이야기, 영혼 결혼식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우리 5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5.18 5월이 주로 사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좀 사람 하나 같이 사람 중심으로 5월을 이야기하는 계기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5월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윤상원 열사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무리한 행진곡의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윤상원 열사를 기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광주시하고 광산구청이 함께 연계해서 윤상원을 어떻게 앞으로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업을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이루어졌고, 그 용역에서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사업화가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어떤 윤상원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분들이, 우리 윤상원 열사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한참 활동을 하고 한참 이 희생을 할 당시가 나이가 다 20대, 30대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당대 또 우리 미래의 청년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좀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상원 열사도 이렇게 5월의 불꽃, 미래의 청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뭐 사단 7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의 철학,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키워드들이 조금 더 새롭게 재해석이 되면
이렇게 인간다운 삶, 정의로운 삶, 배려하고 가치 있고 성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용역에서 5대 부문 18개 프로젝트 36개 사업 해가지고 이미 많은 사업들이 제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하나하나가 일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여기 창작 판소리 우리 임진택 선생의 그 5월 그 판소리에 이어서 또 윤상원 가라고 하는 새로운 지금 창작 판소리가 제작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윤상원 관련된 사업들이 일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이 돼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그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 문화예술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이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작품들이 나올 텐데 이런 작품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또 이제 다양한 축제 이벤트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5월 문화예술 작품들, 미술이나 문학, 영화, 음악, 연극, 무용, 뭐 발레까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현재 있습니다만은 그 작품들이 아카이빙이 안 돼 있죠. 그 작품들 어디 가서 좀 보고 싶어도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나 많은 우리 국내 사람들이 5월을 제대로 모르거나 좀 더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렵게 느끼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작품들 하나하나들을 접하다 보면 상당히 그 새롭게 5월이 다가오면서 5월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5월 예술재료 아카이빙을 하는 어떤 그 뭐 공간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단체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이것을 활용한 5월 문화예술 콘텐츠 또 5월 문화예술 브랜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거고 이게 조금 더 안정화되면은 상설적으로 이걸 전시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뭐 아시아문화 전당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만들어지는 광주 교도소라든지 광주병원이라든지 여러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콘텐츠로 활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건물들을 많이 지금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뭘 할 것이냐 이런 논의로 가면은 되게 아직 그 좀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아마 시설별로 어떤 역할 분담들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 광주문화재단이 지금 주도적으로 우리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이 돼서 미디어아트 분야가 우리 광주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만은 이 미디어아트도 광주 정신형 미디어아트 전략 프로젝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미디어아트 영역에 조금 더 이 사회공헌형 우리 광주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실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미디어아트 거리, 또 인권 미디어아트 거리가 되겠죠. 또 인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그러니까 뭐 주제가 이런 광주 5월 정신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미디어아트와 결합이 됐을 때 상당히 아마 새로운 어떤 느낌,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 이제 20년 넘어가면서 위기 상황으로 점차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는 비엔날레 시대가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엔날레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극단적으로 나오기도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비엔날레가 19세기, 20세기까지는 지금 당대의 그 문화예술 분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뭐 SNS를 통해서 디지털 아트를 통해 가지고 뭐 비엔날레 안 해도 어딜 가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비엔날레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논의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이제는 좀 도시 비엔날레로 재탄생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아트 비엔날레 성격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산업적 성격이 좀 더 강했고, 근데 우리 도시 공간을 문화 도시로, 창조 도시로 또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를 디자인하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비엔날레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는 좀 첫 번째 화두가 돼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광주 정신형 광주 비엔날레, 물론 광주 정신이 반영된 비엔날레입니다만은 조금 더 이 도시와 관련이 된 역할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례로 그 우리 광주의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단지 가보시면 되게 삭막하죠. 그래서 광주 산업단지 이 공간을 비엔날레와 연결을 시킨 산단 비엔날레를 개최를 해서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산업단지 혁신 2.0 시대를 지금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이 이제 산업단지가 단순히 산업적인 어떤 그 제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화예술이 결합이 되고 복지가 결합이 되고 다양한 그 시민들의 어떤 생활 공간으로서 산업단지가 자리매김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도 뭐 이 도시재생 뉴딜형하고 연결을 하든 산업단지 이 정책하고 연결을 하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어떤 여기도 뭐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겠죠. 산업단지 하고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자동차 산업이 우리 광주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동차에 문화예술이 결합이 돼야 되고 철학이 결합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류의 담론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월 축제 이벤트 관광 브랜드입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문화 파트는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이제 5월 축제입니다. 지금 매년 5.18 몇 주년 해가지고 기념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기념 행사죠. 이벤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페스티벌이 돼야 되겠다. 축제가 돼야 되겠다. 정말 우리 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5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정신과 관련해서는 평상시에 다양한 음악제나 뭐 평화영화제, 뭐 미술제, 연극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5월 정신이라는 걸 부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연결을 하고 또 좀 통합해서 이 도시 축제 브랜드로서 5월 축제를 개발하자. 뭐 명칭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겠죠. 뭐 저스티스 페스티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정의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의 관련된 우리 생활 속의 스토리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5월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제의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5월 인물들 특히 알려져 있지 않는 가려져 있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 페스티벌도 되게 중요한 이벤트 영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는 이제 38주년입니다만은 2020년이 되면 이제 또 40주년이 되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40주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아마 다음 민선 7기죠. 민선 7기에서 40주년을 맞이할 것 같은데 이때는 조금 더 이 5.18을 세계적으로 좀 더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동안도 해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큰 틀의 국제적인 기념 행사를 20주년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50주년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이제 반세기가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서부터 50주년 기념 행사 조직위원회 또는 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사전 프로젝트들이 아마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것이 2030년에 종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큰 미래들을 제안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올림픽이나 뭐 엑스포나 그리고 광주가 유대회도 하고 내년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하고 합니다만은 2030년에 어떤 그 이 세계적인 이벤트가 가장 아마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전 세계인들이 광주로 다 몰리는 그런 정도의 아마 위상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이거 준비하는 것만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는 5월 공정여행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을 좀 앞으로 많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광의 흐름이 지금은 관광 3.0 시대라고 해서 도시 그 지역의 가치를 향유하는 프로그램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면서 또 지역의 그 삶과 밀착하면서 여행하는 패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 트레일이라든지 이런 길 이런 것들을 걸으면서 장기간 여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선도해 나가는 광주 공정여행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광주 공정여행사, 공정여행사가 아직 광주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정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근데 그건 조금 특이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고 제주도도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여행을 아직은 좀 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관광 1단계, 매스 투어리즘 단계 우리가 많이 좀 그 천착 뭐랄까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이런 흐름으로 더 적극적으로 광주가 해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음식 주먹밥, 또 우리밀, 뭐 상추튀김 같은 또 광주 오미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이런 여행 브랜드하고 잘 결합이 되면은 상당히 그 뭐 이쪽에도 많은 일자리들이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 마무리를 짓고요.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무영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님의 5월 정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내용이 지루하지가 않고요. 아주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5개 큰 카테고리에 18가지로 구분을 한 일자리를 제시를 해주신 그 내용이 뭐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이게 비단 5월 만의 일자리인가? 사실은 이 안에는 도시 관광도 들어있고 청년들도 들어있고 예술도 들어있고 제조업도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결국은 광주의 일자리는 결국 광주의 정신, 광주의 5월 정신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정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이제 분들이 이제 또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무영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부연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곤입니다. 이무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유감없이 또 우리 이무영 교수님 갖고 있는 이 문화적 상상력이라 할까요? 또 이렇게 정책적 기획력이 총 정리돼서 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5.18 일자리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5.18과 관련해서 동안에 이렇게 운동적인 측면, 뭔가 이렇게 그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뭐 이렇게 무보수 헌신이라 할까요? 이러한 정신들이 많이 이제 강요돼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일자리라는 영역으로 결부시켜서 좀 본격적으로 사고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5.18과 일자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좀 그런 일단 좀 이렇게 의문은 듭니다. 5.18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무용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신 5.18과 관련된 사업. 그건 결국 이제 5.18 자산들을 문화적 공간 쪽으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건과 관련된 사업과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결국 5.18 일자리와 직결되는가 이렇게 한번 사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라는 게 단지 그냥 일자리라고 하는 양적인 개수를 늘리는 것 이것을 이렇게 넘어서는 논의 지형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노동 존중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5.18 가치를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5.18 일자리라는 어떤 본질적인 것과 꼭 일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된다면 5.18 일자리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5.18의 범위, 5.18 일자리 범위, 그리고 5.18 일자리의 대상을 한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번 뭐 이렇게 유형화시킨다 할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5.18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일자리라는 것. 또 하나는 5.18과 관련된 일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가치적 측면일 수 있는데 사실 광주 지역에서 특히 우리 뭐 이렇게 그 5.18 가치라고 하는 민주, 인권, 평화 뭐 이런 가치와 관련해서 무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관한 건 사실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든다면 이무용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 이렇게 5.18 가치라고 이렇게 규정하신 5유랄지 5정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가치이지만은 이러한 가치와 무관돼 있는 우리 사회의 일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거거든요. 뭐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5.18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5.18 일자리는 어떤 사회적인 연대, 사회적인 뭐 경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도 5.18의 일자리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서 협동조합이랄지 기업, 사회적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5.18의 일자리라고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5.18과 관련된 어떤 일자리의 범위랄지 대상들을 우리가 한번 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5.18 일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상품이랄지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기능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5.18 일자리는 좀 더 다른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5.18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단계에서 어떤 개념 규정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5.18과 관련된 일자리,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기관이랄지 5.18 관련된 사업 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뭐 이런 측면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무용 교수님은 이제 1과 2의 측면들을 뭐 포괄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계신데요. 저는 좀 이렇게 5.18 일자리를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18의 일자리를 지금 단계에서 5.18을 어떻게 재활성화할 것인가, 5.18의 가치를 어떻게 현재화하고 공간적으로 재현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이긴 하지만요.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노동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일자리 질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 측면을 같이 한번 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일의 방식을 수행하는 관련 노동자들의 어떤 이렇게 그 노동의 권리들을 아우르는 좀 종합적인 개념들을 좀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5.18 일자리를 바라봤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제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발표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의무는 아니지만은 한번 또 고려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5.18 일자리를 어떻게 개념화시킬 것인가 문제, 그리고 5.18과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하고 계시지만은 그 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단계에서 5.18의 일자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일자리라는 충족 요건이 있는데 그 일자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들은요, 5.18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이 부수적인 효과로 분명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과정과 성과가 있거든요.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그려나가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5.18 보안부대를 대상으로 청년 문화 복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청년 문화 복합 공간보다는 지역에서는 뭔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일종의 이렇게 그 새로운 미래 공간 교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사업의 방향이랄지 방식들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 정의로드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코리아 둘레길과 연계시키는 작업도 또 되게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제안하셨던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 이건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본질적인 속성은 중국이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세계 진출을 노리는 일종의 패권주의 경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대1로를 우리 5.18 정신과 이렇게 등치되는, 아니 이렇게 합치되는 걸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이면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측면들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5.18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좀 더 그 5.18의 일자리라는 것을 좀 광주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고려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연대랄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실현들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좀 총체적인 권리 문제랄지 이런 것을 아우르는 좀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어떤 사업과 일자리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설계해 주는 작업,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기곤 연구원님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인상 깊은데요.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 관련된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거는 우리 여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결국 만들어가고 참여해야 되는 일자리인데, 그 광주 시민들이 그 광주 5월 정신에 부합되는 그 노동의 어떤 가치나 권리가 존중받으면서 그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가 질이 좋은 그런 그리고 광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 가치가 보장되는 일자리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정신 그 자체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제 김용철 5.18 재단 5월길 안내 해설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5월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김용철님께서 또 일을 하시면서 느낀 점, 또 금방 말씀하신 그런 5월의 정신 가치, 그런 걸 또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5월 정신을 해설하고 있는 해설사 김용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무영 교수님이 5월 정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의 비전과 전략이란 모토로 해서 정말 5.18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의 문화 수도를 창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 주최측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발제자인 임무영 교수님은 실은 광주 출신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광주 시민보다도 훨씬 광주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5.18에 전력을 끼우신데 어느 문화 전문가보다도 정말 우리 광주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영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봤습니다. 하나는 주제는 광주 일자리 관정의 대반전, 5월 정신을 통한 정의 문화 수도 만들기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광주는 5월 정신이 정원의 공동체라고 해서 광주시티 전체가 5월 정신의 테마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5.18 당시에 여기서 대학생이었고 그거를 겪으면서 많은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설사도 지원을 하게 돼갖고 지금 지금이니까 15년 정도 지금 문화재단 5.18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의 장소성이라는 것과 정신의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이것을 활용한 5월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 이무영 교수님의 이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월 정신의 일자리를 18개의 분야로 5개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소개하면서 5개의 권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민주평화 교류원의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 광주시나 5.18 연구소, 그다음에 기타 관련 단체, 시민단체라든지 그러면서 5월 일자리 네트워크를 필요로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어져서가 아니라 같은 이렇게 뭉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느 이제 5.18 기념재단만 따로 일을 하고 시에서만 따로 사람들을 또 포집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지 말고 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 2-2, 2-3, 2-4, 2-5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획인데 아까 물론 김기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가 발표함으로써 여기에 알맞는 것을 다른 단체들이 아까 얘기시라 그런 단체들이 이거를 뽑아갔을 때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광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색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광주 사람으로서 꼭 5.18로 밥 먹고 사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이 5.18의 정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사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게 지금 지금도 약간 분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랑하는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제가 제안드린 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5.18을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라고 하면 활동에 걸맞는 보수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들쑥날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제가 실은 전남대학교에서 홍익인간과 5.18이라 그래서 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돈 어마어마 들여갖고. 근데 그거에서 거기서 활동가들을 모집해 놓고 시켰는데 실은 두 번째가 못 하고 있어요. 재원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드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런 단발성의 교육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민의 교육은 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그게 문제성이 많이 있거든요. 요번에는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교육 48시간 교육을 시켜서 한 100명 정도 모집해서 거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은 학교랑 연계를 하든지 그렇다면 여러 사회단체랑 해서 반드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광주를 알릴 수 있게, 5.18을 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간당 학교 가면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일반 시민에게는 굉장히 큰 돈 같아요. 큰 금액 같아요. 그 다음에 2시간, 보통 2시간을 하면 8만 원 정도, 한 학교에 가서 2시간 정도,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 5월지기는 2시간 기본이라서 2만 5천 원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게 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봉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2만 5천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8시간을 근무하고 지금 묘지나 자유공원이나 그런 데 하는데 거기는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18에 관련된 다양성은 민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는 거가 있는데 지방에 가면 보통 2시간 정도 해갖고 8만 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5.18과 관련된데 제가 알아본데 물론 이제 또 다른 데 특수하게 외국어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저는 외국어를 하나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 대비라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어 교육 하는데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알겠지만 문화관광 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일본어로 5.18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근에도 제가 일본 사람들 안내하고 있고요. 영어로도 하는 사람이나 일본 사람, 그다음에 물론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 오긴 오는데 인식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아직 사회주의적이었고 5.18을 가자 그러면 조금 거부하는데요. 그다음에 영어권이나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대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김영철 지금 안내 해설사님께서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광주 시민들이 이제 지금도 물론 5.18 관련되어서 이번 정권 들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로 잡아져 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임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2020년이 5.18 40주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5.18을 겪었던 세대들도 이제는 중년을 넘어서 이제 장년으로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의 기억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어서 이 5.18 정신을 계속 계승을 해야 되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막중한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또 5.18 문화를 해설하는 그런 해설자님의 입장에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봉사가 아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이 되게 이제 인상이 깊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광주 시민들이 5.18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5.18 정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근근히 계승을 하고 실천을 해오는데 급급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당당하게 5.18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설도 하고 또 그런 일자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후대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제 다음번은 마이크를 류정미 교수님한테 넘겨서 또 이 5.18 정신과 관련돼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여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유정미입니다. 오늘 임우용 교수님의 광주 5.18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실은. 광주의 아픔을 이제 과거의 사건만으로 묻혀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5.18이 후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또 광주 5월이 광주시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또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보다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5.18 사적지는 이제 5.18 민주항쟁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으로 어떤 비극적인 기억, 또 민주화의 염원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또 광주 시민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어떤 생활 공간이기도 한 게 5.18 사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5.18 사적지는 굉장히 낙후되고 또 쇠락해서 기념 공간으로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18 민주항쟁이 일어난 현장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일에 관심이 조금 미흡해 보이긴 하는데 또 어떤 사실이 갖는 힘이 어떤 그 상상력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운영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향후 5.18 기념 사업의 방향은 5.18 사적지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18 사적지는 뭔가 아시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세계사적인 어떤 의미가 큰 곳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강대국의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광주의 5.18 민주항쟁은 민주화를 다 이루지 못한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는 민주화 운동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5.18 어떤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5.18 항쟁에 대한 가치는 외부의 권위까지 획득한 상태라고 보아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광주 5.18 관련 일자리 창출에는 광주를 광주답게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또 더불어 5월에 광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 5.18 민주주의 역사와 이제 광주호 또 무등산 어떤 생태 탐방을 잇는 역사문화 관광벨트의 작업이 민주인권 어떤 평화공원과 유수 호스텔 어떤 조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관광벨트 조성이 일자리 창출에 분명 크게 어떤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이무용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에서 보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군 광주병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에 관한 건데요.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심리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그 지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5.18 트라우마 센터 이제 1912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 또 80년 이후에 민주화에 기여해서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도 포용하고 외연을 넓히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는 국내와 아시아에서 이제 국가폭력이나 고문으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또 생존자의 재활을 돕는 치유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광주 시민으로서 저는 이 5.18을 경험한 시민 중에 한 명인데, 초등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이렌이 울렸고 가족 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숨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그런 세대로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은 꿈 속에서 이게 전쟁으로 인한 꿈을 많이 꿨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뭐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최릿한 냄새를 많이 맡고 이렇게 자라왔던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저희는 대체적으로 광주 시민은 어떤 치유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 트라우마 치유센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5.18 관계자만 지금 치유 대상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5.18 당시의 국가폭력 이 상은 이제 3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현재 당사자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고 있는데, 네, 그러므로 국군 광주병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어떤 조성 사업에는 치유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유적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서울이나 뭐 광주에만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 또 이 트라우마 센터 안에 계약제 직원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에 대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도되지만 보다 안정적인 어떤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는 저는 5월 문화예술 콘텐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요. 우리 보통에 이제 중국에 가보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야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뭐 장혜모 감독이 야외 공연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방에 가면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인상 여강이라든가 뭐 이런 그 뭐 이 또 무이산을 배경으로 한 어떤 인상 대홍포 공연도 보면
대표 어떤 특산물인 대홍포차를 이용해서 유래를 주제로 한 편의 영화 같은 공연을 그 지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어떤 광주의 인권과 예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장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전당의 이 방문객을 지역의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그 또한 일자리와 연결이 될 거고 또 지역 예술가 일자리 창출이 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며 관련되어진 기관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또 결국에는 도시관광 일자리가 창출되어 연결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반적인 광주 일자리 중에 그중에 특히 뭔가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바탕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로 트라우마 센터 관련해서 그 5.18의 상처와 아픔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인력들이 많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그게 이제 아까 임효영 교수님 발표 내용에서도 그 얘기가 이제 있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광주가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 치유의 메카가 되어서 또 그런 게 없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까지도 어떤 그런 노하우나 기술을 또 수출하고 또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문화예술로 어떻게 보면 광주의 아픔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울어도 카타르시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모든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다가가기 위해선 결국 문화예술의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또 광주에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홍 작가님께서 또 평소에 예술가로서 또 광주에 많은 이런 또 5.18 또 기타 다른 문화예술 관련해서 일을 하시면서 또 생각하신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5월이 있기 때문에 광주 예술가들은 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5월이 없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5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그런데 처음에 출발은 자발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게 5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정신이라는 게 처음부터 길에 우리가 나가서 민주화 투쟁을 할 때 돈 받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주먹밥 돈 받고 팔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5월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빨간 의자 프로젝트라는 것을 그냥 5월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의 인터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들이댄 거죠. 마이크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걸 경험했던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작성을 한 거죠. 저만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아픔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분명히 상처받고 아픔을 당했고 또 자식을 잃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바꿔서 던져서 빨간 의자 프로젝트란 걸 했어요. 빨간 의자에 앉아서 그분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분께 앉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5월 10일간의 항쟁 중에 행복했던 기억은 없나요? 라는 질문. 행복했던 순간, 감동의 순간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무 감동의 순간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의 순간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죽었지만 다른 대학생을 구해줬던, 이틀간 밥을 먹이면서 경찰에게 보호해줬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했더니 다른 기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억들을 편집해서 그런 것들, 그걸 작품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어떤 일종의 기록이죠. 그래서 그냥 아카이브처럼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한 건데 그것을 나중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면서 저작권으로 또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작가로서 자기가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곳에 계속해서 상설 전시되는 5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광주에. 그래서 의미 있게 상설 전시되는 작품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원천 소스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이런 거 글 쓰는 분들이 그걸 보고 아, 그 당시에는 주유도 공짜로 해줬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먹밥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구술을 그대로 영상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원천 소스가 돼서 새롭게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도 작용을 하고요. 다른 일들을 할 때, 5월 관련 일들 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죠. 저는 지금 예술가의 한 명으로서 광주에 살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한 명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표현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표현의 문제인데 어떻게 5월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작업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예술가들에겐 되게 중요한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월을 광주 시민의 목소리로만 내면 그것은 5월을 편협한 시각으로 가둘 수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서만 5월을 바라보면 이념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통일되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5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세계인의 시선으로 광주 정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이오를 큐레이터로 메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례가요. 프랑스인들이 광주 정신을 가지고 5월 혁명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광주 작가와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전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 혁명이 프랑스 시민혁명보다 더 위대하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프랑스 시민혁명 때는 도둑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그랬죠. 뭐 강간도 있었고 은행도 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광주의 5월 10일간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사재기를 하고 사재기를 하지 않고 나눴거든요. 이건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치 있는 미래 인류의 그 방향,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 정신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 정신을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또 백인의 5월 정신 릴레이 아트라는 것을 5월 광장에서 5월 27일 마지막 날 하거든요. 축제 마지막 날 5월 광장, 이것도 또한 자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들한테 오라고 해서 그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주세요가 아니라 걸개 그림을 그리는 건데 100장의 걸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전국의 만화가, 웹툰 작가, 그리고 화가들이 5월 정신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냥 차비만 받고 와서 1박 2일 동안 5월을 테마로 작품을 3m짜리를 하나씩 그리고 가요. 천에다가.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5월 정신에 동의해서 광주의 5월 광장을 찾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또 자발적으로 동원이 아니라 이렇게 동의하면서 찾아가지고 오는데 주먹밥도 해오고 통닭도 튀겨오고 막걸리도 가져오고 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게 그날 행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월 관련해서 웹툰 작가가 웹툰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5월 이야기를 몰랐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5월이 다시 웹툰으로 올라가면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웹툰 작가는 또 웹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5월에 동의해서 와서 창작을 함께 했지만 그것들이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연대가 이루어지고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5월의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롭게 일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웹툰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하고 웹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작업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데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는 5월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랑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광주의 5월 정신 그리고 특히 광주의 5월에 들었던 횃불이 이번에 또 촛불 혁명까지 왔잖아요. 이건 대단히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감동의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5월을 표현하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게 자발적인 내적 동기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5월 정신을 가지고 가는 표현이 이렇게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연결되고 새로운 싹들을 계속 틔운다는 거 이건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김용철 토론자께 정말 궁금한 게 임금이었는데 25,000원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5월 해설사가 되는 과정이 안내사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전문적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통과하기 참 어렵거든요. 해설사가 됐는데 임금을 봉사자 수준으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 수준의 봉사가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해설사로서의 지급을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관행화된 것들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축제는 또 축제지만요. 이건 자발성을 키워드로 하는 축제는 축제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임금을 주는 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해당되거든요. 토론자로 나오신 김용준 선생님은 이제 언어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과정에 들어가서 5월길 안내 해설사 과정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봤는데 이미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5,000원을 받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관행들은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생각으로 5월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청년이 이무리한 행진곡이라는 걸 가지고 오르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를 찾아온 저를 찾아오거나 매요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걸 선물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 오르골이. 그래서 오르골 하나를 만들어도 5월을 담아낼 수 있는 거죠. 티셔츠 하나를 만들어도 멋지게 5월을 담아서 내면 저나 광주 시민들이 팔고 싶은, 사고 싶은 이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윤상원 티셔츠가 왜 체게바라만 하지 못하겠습니까? 체게바라 티셔츠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윤상원 티셔츠도 그렇게 갈 수 있게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이무리한 행진곡의 자필 악보 원본이 있어요. 그것도 보물입니다. 그 자필 악보 역시 모차르트 뭐 이렇게 노트가 나오고 모차르트 악보에 노트가 나오고 티셔츠가 나오고 가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어 갈까? 근데 5월을 가지고 뭘 만들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가장 멋있고 가장 명품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운동을 할 때 금남로에서 우리는 그냥 면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막 그냥 뛰었죠. 도망치고 마스크 쓰고. 그런데 그런 폼으로 지금 우리가 하자 하면은 촛불 그렇게 많이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패러디가 멋졌고 입고 나온 의상에도 자기만의 패러디를 프린팅해서
멋지게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표현이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5월은 테마로 할 때는 반드시 멋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싶고 입고 싶고 함께하고 싶게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이제 표현의 입장에서 예술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예술가셔서 그런지 남다른 시각에서 5월 5.18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을 뭔가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뭐 당연히 예술가들한테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컨텐츠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결국 또 우리 광주 시민들, 광주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광주를 넘어서 또 한국,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예술 작품, 또 그런 일자리,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미래를 주홍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 꿈꿔봤는데요. 그게 뭐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 정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 내지는 또 더 부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정록 교수님 또 같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뭔가를 팔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파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면 일단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판다고 치면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판매하는 과정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자리 생산의 그 시스템이죠. 그러면 그 일자리는 대신에 그 일자리는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거기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를 해서 나중에 은퇴할 때 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아마 지속성 뭐 이런 거일 텐데, 근데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5.18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 그걸 누가 만들 거냐. 물론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물론 이무영 교수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데 그럼 광주시라고 하는 지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뭘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워낙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무영 교수님한테 그러면 광주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장기는 놔두고 적어도 뭐 단기, 중기, 한 5년, 10년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해줄 수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코멘트 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좀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좀 하느라고 많이 미흡합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아마 그 비어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뭐 김경호 박사님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다른 일자리하고 다르게 5월 일자리가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보편성도 있겠지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일자리를 개념할 때 좀 협의로 얘기할 수도 있고 광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준혁 교수님 아마 제가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공공에서 해야 될 일, 또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 이렇게 기관별로 또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에서 또 해야 되는 일, 조홍 작가님 얘기해 주신 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노동의 질과 권리 이런 문제는 아마 이 경제에 대한 철학 또는 이 산업에 대한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또 앞으로 지금 그 저성장 시대, 또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이 경제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또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어떤 산업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조홍 작가님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만들어지고 이게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5월 일자리는 다른 거하고는 좀 특수성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발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신뢰와 연대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 있는 그런 속에서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게 5월 일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매트릭스가 5월 일자리 관련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향후에 아마 지금 이 이후에 아마 종합 정리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 차원에서 점점 이제 분권 혁신 자치의 시대가 아마 다음 민선 7기서부터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일자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5월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보다 더 많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시가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짚어볼 여러 가지 그 아이템과 영역들을 좀 총망라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좀 광범하게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기존의 5월 관련된 그 기관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지금 그 일자리 관련된 현황 파악을 우선 시급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오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일회적인 일자리들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자리들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제 자신이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아마 5.18 기념재단에 지금 그 인력들의 그 현황들이라든지, 또 아카이브 센터 기록관도 있고, 지금 뭐 시의 또 공공 영역에 또 자치구의 인권 관련된 그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있고, 또 여러 유형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여러 유형들의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지금 그 일부는 이제 자발성에 의해서 참여했을 거고, 일부는 그 국가 정책이라든지 공공 영역에서 지원을 해줘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 여러 영역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뭐 비중이라든지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실제 그 대우받고 있는 그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까지도 피부로 느끼는 것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파악이 돼야 이 로드맵이 정확히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김영철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 그 이런 부분들을 저도 오래전서부터 좀 이런 현황 파악이라든지 리서치, 또 그것을 통한 어떤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걸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5월 행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어떤 리서치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5.18 연구소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 연구의 범위나 내용이.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 그 하나의 전공을 인권 문화텍 해가지고 하나의 그 인권과 컬처 시티가 결합이 되는 어떤 유형으로 아주 특화시킨다든지 이런 전공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도 사실 대학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뭐랄까 기회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5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관련된 기관들 간에 그 정리화되고 상설화된 그 만남의 장, 그게 그 앞으로 어떤 협의체가 됐든 어떤 포럼이 됐든, 지금 이런 포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아마 5월 포럼이 사실은 뭐 없지 않습니까? 5월 관련된 기관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포럼이라는 게 아직은 되게 부족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 하는 인권도시 포럼이라든지 이런 큰 굵직굵직한 행사만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기관들 간의 만남의 장과 토론의 장을 상설적으로 정리화시켜 주는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지금 5월 관련된 공공기관들 아마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영역의 것들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관련된 뭐 5.18 재단도 그렇고 최근에 뭐 한국 민주주의 재단을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교도소라든지 여러 광주병원이라든지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그렇고 여러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생기면 그 기관들의 직원을 뽑는 문제라든지 그 기관들의 어떤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 그런 논의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시아문화 전당 가지고 일자리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녹록지 않잖아요. 전당의 일자리 수도 그렇고 일자리의 질도 그렇고 우리 광주 인력들이 참여하는 방법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들 국가와 시가 함께 지금 풀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많이 던졌습니다만은 공공에서 하고 있는 지금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의 특히 그 기관들에 대한 좀 현황 진단을 하고 앞으로 좀 일종의 그 네트워킹이나 뭐 또는 플랫폼이나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기관이 필요하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협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협력할 수 있는 매개 장치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뭐 광주에 지금 뭐 문화기관 같은 경우 문화기관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광주문화재단이나 뭐 정부문화산업진흥원이나 디자인센터나 전당이나 뭐 여러 그 그룹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5.18 재단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광주의 문화를 얘기하는 협의체에 5월 기관이 빠져 있다라는 거는 또 이거는 뭔가 문화와 5월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고 또 광주의 뭐 산업과 관련된 포럼이나 모임에도 이렇게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5월의 문제가 그 앞에 사회자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현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5.18 기념재단 같은 경우도 제가 5월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길 프로젝트는 5.18 기념재단 안에 5월길을 관련된 하나 팀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럼 이런 건 누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시가 좀 진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이정숙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향후 과제로 제안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조금 더 앞으로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우영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도 얘기한 내용 중에 5월 일자리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두 번째 그 챕터로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은 이런 게 잘 구축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행사들에서 5월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소홀히 다뤄지거나 빠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빨리 이런 것이 마련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날씨도 굉장히 변덕스럽고요. 눈이 왔다가 지금 화창이 갰다가 또 추웠다가 더웠다가 상당히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5월은 어떻게 보면 광주가 존재하느나 5월은 평생 따라다닐 광주의 숙명 같은 주제이며 또 그것은 이제까지 그 어두웠던 그 억압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젠 5월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정의로운 정의 자산으로 우뚝 쓸 수 있는 커가는 일만 지금 사실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5월과 관련된 많은 단체
또 5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또 예술가들 또 여기 나와 계신 해설사님 또 연구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광주의 5월 정신을 광주만의 정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같이 나누고 또 보존해야 되는 그런 정의로운 자산으로 앞으로 함께 키워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더 좋은 광주 일자리 포럼 제10차 라운드 테이블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열띤 토론과 진지한 내용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번 토론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